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유채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이 작심 발언으로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때 윤 총장의 발언 중 하나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김대현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현TV 운영자시자 김대현 전 조선일보 기자님 반갑습니다. 대현TV. 네, 여러분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럼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 엄청났는데요. 네. 그중에서 문 대통령이 총선 직후 적절한 메신저를 보내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 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발언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죽했으면 이런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했을까 네. 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사퇴를 사실상 종용하면서 계속 윤석열 총장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무엇 때문에 윤석열을 흔들고 윤석열이 사라진 검찰과 윤석열이 존재하는 검찰이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런 윤석열이 있는 검찰이 민주당에 위협적이고 현 정권에 위협적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이 흔들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쭉 이 국정감사에서 분위기도 보고 또 네. 그런 질문 계속 흔들기를 해대는 상황이 오니까, 그러니까 작심을 하고, 자, 나의 그 임기 문제는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은 나에게 적절한 메신저를 보내서 총선 직후에 임기를 묵묵히 잘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노라, 이렇게 한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이 공개되기를 꺼렸을 법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장관급 인사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정무적인 감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는 분의 그 성격, 성정, 뭐 거의 뭐 돌직구에다가 무식한 검사, 그리고 거짓보다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 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딴지를 거는 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네. 그거는 이를테면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찾아가서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질문은 못해요, 아무도. 그렇죠. 네, 감히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 뭐 윤 총장이 거짓말을 한 것 같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내가 문재인 잘하는데 문재인이 비선을 동원해서 그런 얘기 전달할 사람 아니야. 또 윤석열 너가 한 얘기 거짓말 같아.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대통령을 능멸한다, 뭐 이렇게까지 느껴집니다. 네. 대통령, 아무리 윤석열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고 뭐 하더라도 윤석열의 개인 캐릭터상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네. 이런 거를 공개석상에서 과감히 던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거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혹은 지원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진짜로 민주당 일각이라든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의 주장처럼 마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댔다? 그러면 그 말은 금방 드러납니다.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만약에 뻔한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라면 단번에 아니다고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검찰총장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고 얘기했으면 현 정권은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정권에서 그 집권당에서 있는 소속돼 있는 사람들, 뭐 추미애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인사들도 적당히 해야죠. 그리고 윤석열을 이렇게까지 흔들어대니까 오죽하면 범보수 진영에서 그럼 차라리 우리 쪽에 와서 대권 주절하라, 뭐 이런 분위기까지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그 화환이 300개가 넘는다는 거 네.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자초한 것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적절한 메신저가 과연 누굴까요? 예, 저도 뭐 좀 궁금한 네.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 심부름을 한 사람은 대통령의 신복, 최측근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심부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 시키는 거를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재성 정무수석이 직접 언론에 나서갖고 그런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비판 아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만약에 비서실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누군가가 메신저 역할을 해서 전달했다 그러면 최재성한테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청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그러니까 소통이 가능하죠. 근데 최재성도 모르는 이 청와대 안에서 넘버1 수석이라고 하는 정무수석 최재성도 모르는 일이었다는 걸로 미뤄볼 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민정수석, 정무수석 이 라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네. 비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 있다가 현재 국회의원이 돼서 나와 있는 최측근들이 몇 명 있죠. 네. 네. 아니면 애초부터 공직도 맞지 않은 채 그저 외곽에서 야인처럼 그야말로 비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 윤건영, 그 다음에 임종석, 네. 그 다음에 양정철,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만약에 한 명을 뽑아봐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그게 양정철 정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일단 분류됐던 사람이죠. 양정철은.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양정철이 사실상 그 캠프의 좌장 역할 비슷한 걸 했죠. 나중에 임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캠프의 상징적 얼굴 마담을 시키고 비서실장까지 하게 만든 것은 사실은 그 브릿지 역할은 다 양정철이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윤석열을 만나서 총선 출마를 제안했던 장본인도 양정철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양정철은 적어도 이 윤석열과는 만남을 갖고 코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교감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과연 무슨 일을 할까? 우리는 늘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양정철의 어떤 메신저로서의 역할론, 네,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 이제 청와대 국정감사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 국정감사는 일정상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국회가 11월 말 12월 초에 정리가 되면 저는 이제 그때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교체할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누가 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끝까지 할 비서실장이 될 것인가?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양정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적절한 메신저 이 논란이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은 솔직히 말하면 간단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얘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 공식적으로 검찰총장을 신임한다는 뭐 발언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있죠. 검찰은 이제 사법부는 아닙니다만 네. 준사법부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네. 검찰의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이 다루는 그 온갖 수사 사안들이 이를테면 야권만 다 전담을 하거나 아니면 여권만 다 전담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야가 뒤죽박죽 다 얽혀있는 이 복잡한 사안들을 다루면서 대통령을 직접 검찰총장이 만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의심하죠. 저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이 사안을 이렇게 틀어버린 거 아니야? 저 사안은 굉장히 큰 사안이었는데 왜 저렇게 침소봉대가 됐지? 뭐 이런 의구심을 충분히 풀만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이른바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이 직접 총장을 불러서 같이 뭐 이 사저나 안가 이런 데서 이제 불러갖고 같이 뭐 술도 한잔 하면서 식사도 하면서 뭐 저렇게 대화를 나누고 했었는데 지금 오늘날 시대는 그게 안 되죠. 더군다나 이제 정권 관련된 수사도 지금 많이 지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가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하게 수사라고 주문한 그 당사자가 윤석열 총장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정권의 수장인 대통령이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정권이든 뭐 아니면 대체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지 않는 게 최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다 이 비선이라든가 아니면 실선인데 네. 메신저를 보냅니다. 예,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생각, 특히 이제 뭐 인면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는 거는 좀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비선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죠. 첫 번째는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비선 실세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비선 실세가 만약에 윤석열 총장을 신임한다 그러면 윤 총장은 이게 약간 자가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버액션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 비선 실세 자체가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돼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대통령도 모르게 검찰총장과 비선 실세가 뭔가 모종의 어떤 거래, 딜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메신저를 보내는 관계라면 그러면 기존의 정권이 연루돼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다음에 유재수 수사 무마 의혹 사건, 네. 그다음에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된 사건, 이재명 뭐 이런 사건들에 대통령이 비선 메신저를 통해서 검찰, 법원에 무언가를 전달해 왔던 건 아닌가? 이런 수사는 좀 살살하고 네. 이런 판결은 좀 이런 방향으로 좀 유도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네. 국정농단이죠.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불거질 수 있고 또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면 이렇게 비선을 동원하는 정치는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최상이다. 네. 윤 총장을 범보수 진영에서 네. 차기 대선 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정감사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환들이 막 국민들이 응원하는 이런 화환들이 약 300개가 넘고 아주 있는데 뭐냐 장사진을 네,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완전 꽃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대선 그거 후보 지지율이 15%를 넘게 기록했죠. 15.1%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대단한 이 지지율인데 네. 그런데 만약에 방금 이 이야기를 하던 중에 했던 그 문 대통령이랑 만약 깊숙한 이런 메신저를 주고받는 사이라면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진정 문재인 정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정권은 너무나 많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 쌓아온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직원도 하고 철저하게 각을 세워야 된다. 자, 그런 입장에서 내가 정치를 한번 해볼까? 라는 고민까지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보는데 네. 그런데 이 기대치가 자칫 이제 이게 캡 효과라고 하는데요. 야권에 이제 이렇다 할 그 두각을 나타내는 주자들이 없습니다. 네. 뭐 보통 뭐 최근에 나온 거야 조금 높아졌습니다만은 홍준표,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뭐 이런 분들 대체로 5% 이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군소 후보 정도로 취급되고 이쪽에 들어와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윤석열이 너무 크게 부각되면 이 나머지 원래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었던 이 후보들이 그냥 군소 후보로 계속 전락하는 어떤 뚜껑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캡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그 이후에 이 윤 총장의 그 어떤 행동들 보수 진영이 기대하는 그 방향에 부합했는가도 한번 따져볼 만한 부분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선거 의혹 사건, 유재수 비리 무마 의혹 사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현 정권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들, 정권을 향해서 과연 저돌적인 수사, 윤석열식 수사가 진행돼 왔었는가? 네. 그 여기에 저는 좀 개인적인 캐스천 마크가 좀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이게 불거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언론과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노출되기 시작한 게 작년 여름이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여름하고 지금 벌써 1년이 훌쩍 지난 이 상황인데 예를 들면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에 1,060억 원을 투자를 했다. 이 작은 기관이 그리고 이 통신과 관련된 기금을 운영하는 이거는 무슨 LH처럼 무슨 아파트 짓고 해서 수익 네.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기금 그러니까 뭐 통신기금 뭐 무슨 뭐 수신료 중에 얼마 떼고 뭐 세금 얼마 떼고 해갖고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 놓은 이 돈은 사실 사용한다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근데 1,06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옵티머스에 투자를 했다.
그게 정권의 어떤 그 입김, 정권에 정말 배후가 있지 않고서는 과연 이게 이렇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검찰이 이 부분을 지금까지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를 정말 냉철하게 해왔는지에 대한 다수의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자 그 언론 보도에 보면 옵티머스 측이 리조트 개발을 하면서 비자금을 200억을 만들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관련 군인공제회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 규모의 돈, 뭐 몇 조 원, 몇 천억, 이 돈을 굴리는데 비자금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단 말이죠. 언론을 통해서 지금 다시 보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야,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이 펀드 사기 의혹 사건이 본질적으로 정말 파고 들어가서 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인지 의구심이 좀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윤 총장에 대한 기대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기대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윤 총장에 대한 비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은밀하게 비선 메신저까지 보내서 총장의 임기를 내가 장담한다, 열심히 해. 자, 이런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윤석열. 자, 이 윤석열을 그냥 그저 우리가 보수 진영을 대변할 수 있는 대선 주자 깜이다라고만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 조금 더 면밀하게 윤석열 총장을 살펴보고 할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제가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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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예. 있다고 근데 봅니다. 이 네. 얘기하면 우리 이제 보수 우파 진영 그 열혈 지지자분들은 네. 조금 이제 저 친구 왜 저래? 아니, 저 아우. 사람, 아니 윤석열이 어때서 윤석열만한 사람이 어딨어? 최고야, 막 이렇게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이제 정치가 뭐 이렇게 한 번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뭐 이런 사안인데, 어떤 특정한 사건 혹은 특정한 인물에 지나치게 우리가 과한 기대감을 보였을 때 그것이 무너지면 만에 하나 무너지면 엄청난 실망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보수 우파 진영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좀 면밀히 보자. 면밀히 보고, 그리고 진짜 써먹을 제목이고 이건 확실히 우리 편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강력하게 서포트해서 이 사람이 현 정권의 어떤 실정 이런 걸 바로잡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응원과 지지는 하되 조금 더 네. 신중하게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네.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네. 앞으로도 뭐 윤 총장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 신한수에서는 이제 한 번, 두 번 오셔서 방송을 네. 하시기 때문에 네네.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이 되게 김대현 대표님을 좋아하시는데 예, 또 예. 이제 이 영상을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그럴 겁니다. 때 대현 네. TV에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소소한 얘기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사안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현TV 채널 들어가셔서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임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됐던 지난 19일 이후 이 윤 총장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화환이 하나둘씩 늘어가서 이 꽃길을 이어가고 있죠. 앞으로도 또 어떤 발언 그리고 행동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후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서 구독 중으로 저희 신의 한 수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 파랗게 추천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대현TV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신의 한 수 짱임.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뭐 순, 뭐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껄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고하고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상 원용, 아바이스크상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하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건강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